조선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은 조선인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, 백의 민족이란 별칭으로까지 이어진 전통적인 복장은 일제의 통제 대상이 됐다. 일제는 새곳, 즉 검은 옷 입기를 줄기차게 밀어붙이며 흰옷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. 특히 중일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일제는 학교에서의 교련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제복을 결전형으로 통일했다. 또한 일반 남성에게는 양복 대신 국민복을 입게 해 관공서 직원들과 남성 교원들에게 먼저 시행됐으며 청년 훈련소생 등으로 확대됐다. 에도시대 일본 동북지방 농촌에서 일할 때 입던 몸빼는 조선 여성의 국민복으로 권장됐다. 한복 대신 몸빼 바지를 선전하는 글과 그림이 신문에 실리고, 강제 동원이나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는 반드시 몸빼를 입어야 했다. 처음 몸빼를 입어야만 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낯설어하고 싫어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. 예, 전시체제기에는 생활 전면에 걸쳐서 통제가 있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으로 의복에 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, 예, 의복에 대한 통제도 보면 상당히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예, 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. 결전형 인간이라는 거죠. 예. 전쟁에 임하는 인간으로 만들겠다 하는데, 그 의복이라는 게 우리가 늘 입고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 옷은 또 제2의 몸이기도 한데, 이 의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시임을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에요. 그 뜻이. 예. 단순히 그들을 내걸기는 물자절약하기 위해서 국민복을 입힌다 했는데, 국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복이 비싸니까 그때 표는 국방색인 옷을 유니폼을 입히겠다는 거예요. 예. 그 검은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민족 의식을 바꾸겠다는 이런 뜻도 들어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해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조선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하니까 아예 조선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검은 옷을 강제했다. 뭐 그 해석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른바 근대라는 것이 실용성, 합리성을 내세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근대 시선으로 일본이 이렇게 보니까 흰 옷은 너무 빨래를 자주 해야 되고 이게 노동복으로 알맞지 않으니까 검정색을 입힌 것도 있는데, 문제는 내가 좋아서 입는 내 옷을 강제로 검정색을 입게 하는 거, 이게 문제라는 거죠. 예. 규율과 권력으로서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복도 그래요. 뭐 비싸니까 이 양복 입지 말고 국방색 옷을 입어라. 근데 흰옷 입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제복, 유니폼 같은 걸 입은 것이 바로 국민복이죠. 예. 남자에게만 이 국민복을 입혀놓고 나니까 여성들에게도 뭔가 국민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전쟁이 나면 남자는 총을 들고 싸우고 여자는 이제 불 나면 불 끄는 역할을 하는데 방공훈련이죠. 그러니까. 예. 근데 치마는 알맞지 않다 이거예요. 그래서 방공훈련할 때 반드시 몸빼 입고 와라. 예. 네,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통제를 한 거고요. 예. 학생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군사형 교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각반을 채우게 하고 바로 총만 쥐어주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학생들 교복도 바뀌게 됩니다. 예. 몸빼의 경우는 병령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노동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복을 통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, 예. 이 학교에서의 통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교육 내용에서도 예. 통제를 하고. 그렇죠. 가령 뭐 학교에서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긴 것이, 전쟁이 일어나니까 체력은 곧 국력이다예요.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, 예. 국민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라디오 체존이 뭐 마치 건강을 보살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하는 거죠. 학교에서 가장 편한 게 체육이에요. 군사형 체육이 등장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교련이 등장을 하죠. 실제로 분열, 사열 이런 걸 통해서 군대식 그런 제도들을 정착을 시키죠. 여학생에게도
마찬가지입니다. 여학생들은 또 간호 역할이라든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죠. 또 하나의 여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앞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군국의 어머니야, 이런 식의 교육들도 진행이 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병영화입니다. 예. 그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예, 예. 일반 여성들, 예, 예. 우선 여성 전체의 삶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 변화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국가의 보탬이 돼요. 그래서 아이를 5 이상 낳은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장려금도 줍니다. 그리고 어머니든 돌이 그들로서의 어머니란 모름지기 어머니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현모 양처 플러스 더하기 군국의 어머니라는 상을 넣어요. 이 군국의 어머니는 뭐냐면 튼튼하고 훌륭한 아이를 키워서 굳센 아이를 키우는 거고요. 그 아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슬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. 예. 그다음에 남편이 전장에 나갔을 때도 우리 남편이 훌륭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상, 그런 부인상을 모든 사람에게 막 신화를 퍼뜨리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참 전쟁기라는 것은 모든 일반 대중들의 삶을 옥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. 예. 그 전쟁은 병사도 병사입니다만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까닭은 이것인데요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민지 시대에 몸에 익어버린 병영형적 사고, 예. 우리 안에 있는 식민주의, 예. 이것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문제입니다. 예. 군사주의 문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. 또 한국 전쟁을 또 겪으면서 식민지 시대에 남겨졌던 그 군사주의 문화가 한국 전쟁 때 더더욱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. 예. 우리 안에 있는 그 식민주의를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가 하나가 중요한 숙제 같습니다. 예. 이런 점을 우리가 함께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